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코스피 지수는 장 막판 뒷심을 발휘하면서 2달 만에 1700선 획부를 했습니다. 자, 이에 따라서 추가 상승에 대한 기대감을 한층 더 높여놓은 상태인데요. 작년 하반기부터 이어졌던 1700선 안착 여부, 이번이 벌써 세 번째 시도입니다. 이번에는 기대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식 고수들의 알토란 같은 투자 비법과 함께하는 대박클럽. 오늘도 힘차게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시간 누구나 함께 하실 수가 있는데요. 먼저 여러분들의 참여 방법을 소개합니다. 여러분의 친절한 투자 파트너 대박클럽. 참여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문자 메시지를 통한 참여 방법입니다. 지금 015-8500-1110번으로 문자를 보내주세요. 문자 메시지 발송료 부담 없이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전화를 통한 참여 방법입니다. 1599-7770번으로 전화를 해주세요. 전화로 고수와 더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보유 종목에 대한 명쾌한 진단의 기회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www.cntv.co.kr 서울경제TV 홈페이지의 게시판을 통해서도 언제나 궁금한 점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대박클럽, 시청자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네, 보다 빠르게 종목 상담 받기를 원하시는 분들은요. 서울경제TV 홈페이지 들어오셔서 대박클럽의 고수는 해결사 란에 남겨주시면 저희 전문가가 빠른 시간 안에 해결을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고수들의 날카로운 투자 전략과 함께합니다. 고수들의 하이라이트를 시작합니다. 네, 오늘도 하이리치 증권방송에서 수석 애널리스트가 나오셨습니다. 수익률 게임의 최강자 토트님 나오셨네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자, 오늘 코스피 지수가 1700선 위로 올라와서 장이 마감됐습니다. 금융주가 다시 강세 흐름을 이어갈 듯한데요. 오늘 장 어떻게 보셨는지 먼저 정리부터 하고 갈게요. 제 오늘장은 제가 17일 날 방송 석영을 나오고 난 다음에 지금 제가 2주 정도 만에 지금 석영에 다시 출연하고 있는 건데요. 제가 17일 날 나왔을 때 여러분들에게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시장은 강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시장의 수급은 살아있다. 시장의 수급은 살아있고 시장이 강하다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그때 제 방송을 잘 들으셨던 분 같은 경우에서는 이제는 시장은 강하기 때문에 대형주 매매를 집중해야 된다. 포커스를 둬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부분들을 잘 익숙하게 들으셨던 분들, 오늘장 같은 경우에서는 오늘 또 외국인들이 가열차게 매수가 들어오는 부분들이었습니다. 선물 쪽에서 외국인들이 드리블링을 했죠. 선물로 드리블링 했다는 건 어떤 말이냐 하면 골대에서 축구를 하면서 그 골을 넣기 위해서 드리블을 하는 것처럼 선물로서 지수를 눌러놓고 난 다음에 자기들은 현물로 계속 채워나가는, 지수는 올리기 싫다, 좀 더 싸게 잡고 싶다라는 것을 암묵적으로 표현해주고 있는 그런 장이었지 않습니까? 그런 장이었던 만큼 제가 여전히 꾸준하게 시장은 강하다라고 지금 여전히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그때 시장은 강하다라고 했을 때 저 전문가 뭐야? 시장이 꺾일 것 같은데 지금 무슨 말 하는 거야? 라고 하셨던 분들 같은 경우에서는 지금 또 강하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또 강하다고 말씀을 드리는데 그런 것들을 캐치하지 못하신다면 주식시장을 빨리 떠나시는 게 훨씬 더 낫지 않을까요? 자, 오늘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이달 들어서 코스피 지수,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들이 순매수한 금액이 5조 원을 넘어서면서 증시 사상 두 번째라는 그 분석이 나왔더라고요. 외국인들이 사들이는 기아차 하이닉스는 연일 52주 신고가를 경신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내일장도 역시 대형주만 갈까요? 앞으로는 좀 종목들을 어떻게 편입을 해보는 게 좋을지 내일장 투자 전략과 함께 좀 들어보겠습니다. 시장을 너무 일희일비하시는 투자는 지금 바람직한 투자가 아니다 라고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드릴게요. 시장은 제가 마스터 말씀을 드리고 있지만 지금 이번 주에 5조 정도로 매수를 했다는 외국인들은 했지만 저점 대비해서는 벌써 35조 원이 넘는 매수를 했습니다. 35조 원에 대한 매수를 했고 지금 MSCI 편입에 대한 기대감도 상존해 있는 그런 시장이라면 지금 외국인들의 매수는 좀 더 가열차게 길게 끌고 나갈 수 있다. 그런 부분들을 캐치해 나가신다면 하루하루 힘들어하시면서 주식을 하시는 필요는 전혀 없다. 지금 기아차, 하이닉스, 52주 신고가가 나오고 있는 부분들이지만 지금 들어가기에는 부담스러운 부분들이 있지만 다른 대형주, 증권, 은행, 다른 보험 쪽에서도 충분히 들어갈 수 있는 타이밍이 잡힐 수 있다. IT 쪽에서는 분명 이제는 IT 쪽에서 들어가기에는 여러분들이 IT 매수가 가열차게 들어오는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저는 지금 환율과 수급적인 부분을 상당히 바라보고 있는 부분들인데 환율적인 부분에서 지금 수출주들은 한번 발목을 잡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증권, 보험, 이렇게 뭐 은행주, 금융주 쪽에서 한번 관심을 두시면서 그쪽에는 시장이 상승했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매기가 쏠리지 않았습니다. 매기가 쏠리지 않았던 만큼 여러분들이 관심을 두셔도 될 것 같다는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앞으로는 금융주 위주로 좀 대형주 위주로 살펴보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 중에서도 어떤 종목들로 좀 압축을 해볼까요? KB금융이라든지 신한지주는 오늘 많이 또 올랐더라고요. 예, 지금 오늘 같은 경우에는 우리금융 같은 경우도 상당히 많이 오른 모습이었고 기업은행도 많이 오른 모습이었습니다. 지금 제가 이 종목을 딱 말씀을 드리진 않겠습니다. 말씀을 드리지 않겠고 외국인들이나 기관 쪽에서의 수급이 살아있는 종목들. 오늘 KB금융, 우리금융, 뭐 지금 신한지주 상당히 많이 오른 모습들이 보였었죠. KB금융도 뭐 양과 강한 모습을 보여주었고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었는데 그 중에서도 수급이 살아있는 종목들에 한해서 여러분들이 투자 포커스를 두시고 투자를 하신다면 바람직한 투자, 성공 투자가 되실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최고의 수익률을 올리신 분 어떤 분인지 알아봐야겠죠? 어떤 분이십니까? 자, 오늘 저희 하이리치의 꽃미남 애널리스트시죠. 지금 테마주 위주였어의 그 종목을 뛰어난 수익률을 거두시는 초심님이 오늘 1등으로서 제가 오늘 하이리치 수익률 1등으로 초심님을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초심님이 어떤 종목으로 또 얼마나 수익을 거두셨는지 전화 연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초심님 오늘은 어떤 종목으로 고수익 올리셨나요? 네, 오늘은 에듀박스를 공략을 했습니다. 에듀박스요? 네. 어떤 전략으로 언제쯤 매수를 하신 건가요? 에듀박스 같은 경우는 이제 장중 오후쯤에 이제 저점을 공략을 했는데요. 예. 에듀박스는 이제 우리 그 전반적인 부분들에 있어가지고 이 전자책 시장이 상당히 확대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 사교육비에 대한 절감을 위해 가지고 정부 측에서도 상당히 많은 활동들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들로 인해 가지고 아무래도 컨텐츠 부분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공급하는 에듀박스가 수혜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좀 판단을 했습니다. 예, 오늘 공략을 하셨다고 하셨습니다. 에듀박스. 네. 그러면 언제쯤 들어가서 오늘 몇 % 정도 수익을 보고 나오신 거예요? 대략적으로 한 930원 정도 전후로 해가지고 저점을 공략을 했고요. 예. 그리고 한 1시간 내외 정도로 해가지고 7% 정도의 수익이 이제 발생돼서 거기서 이제 절반 차익을 하고요. 이제 절반 남은 상태입니다. 네, 아직까지 절반 정도는 더 들고 계신 상태라는 말씀 주셨습니다. 자, 네. 그렇다면 에듀박스 앞으로 좀 관심 갖고 지켜볼 만한 종목인지 지금 매수해봐도 괜찮은 종목입니까? 일단은 내일장 정도에는 분명 추가적인 시세가 나타나리라고 보여지는데 예. 이 매수를 노린다라는 건 조금 늦은 듯한 감이 없지 않아 있고요. 물론 충분히 계속해서 관심을 가져야 되는 종목이긴 한데요. 이 종목이라는 것이 저점 매수를 하느냐 또는 하지 않느냐에 따라 가지고 확연한 차이가 나오는데 예를 든다면은 장중에 뭐 저점이 마이너스 10%까지 찍히는 종목군들 같은 경우에 뭐 마이너스 3%라든지 이런 자리에서 추격을 한다면은 당연히 마이너스 10%에서 매수를 한 투자자들이 3%에 들어오는 투자자들에게 던지겠죠. 물량을 이제 넘겨주는 그런 흐름들이 좀 나타날 것인데 그런 것처럼 이 에듀박스 같은 경우에도 지금 저희가 오늘 공략을 했었기 때문에 내일장에 간다라면 당연히 저희 매물을 받아줘야 되는 그와 같은 상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지금 상황보다는 좀 지나서 다시 한번 눌림목을 주는 자리에서 한번 공략을 노려보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코스피 지수가 1700선 회복을 했습니다. 아직까지는 대형주 위주로 매수세가 여전히 유입이 되고 있는데요. 자, 그렇다면 내일장 전략은 어떻게 가져가는 것이 좋을까요, 초심님? 일단 지금 죄송합니다. 예. 지금 전반적인 시장에 대한 흐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봤을 때는 그 거래소 쪽 같은 경우는 1700포인트에 대한 돌파 후 확연한 안착 이런 것들이 좀 확인이 돼야 될 것 같은데요. 예. 이런 것들이 확인되기 전까지는 최대한 보수적으로 좀 대응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아직까지 그 투자자들의 심리가 확연하게 살아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보셨을 때 개별적인 종목을 볼 때도 아무래도 상승 명분이 확실한 종목인데 아직까지는 좀 보수적인 대응 전략을 구사하는 것이 중요하리라고 보여집니다. 예, 대형주를 들고 계신 분들은 앞으로 계속해서 들고 가도 괜찮겠지만 지금 추가 매수, 추격 매수하는 거는 좀 자제하라는 말씀으로 이해를 해보면 될 것 같습니다. 초심님, 네. 감기 걸리셨나 봐요. 네. 요즘 목 상태가 좀 안 좋아가지고요. 예, 내일 또 전국에 비 소식이 있다고 하니까 내일도 좀 건강 조심하셔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다음번에도 또 좋은 소식으로 전화 연결될 수 있기를 기대해 볼게요. 네. 예, 고맙습니다. 오늘은 초심님께서 에듀박스로 7% 이상 수익을 거두고 있다는 말을 들어봤습니다. 잠시 광고 듣고요. 고수의 투자 비법을 이어갈게요.
국내 증권시장 개장 직전에 폐장하는 미국 뉴욕 증권시장은 어떤 모멘텀을 갖고 움직였을까요? 블룸버그 스트리트 스마트가 그 대답을 들려드립니다. 미국 뉴욕 증권거래소의 폐장 10분 전과 폐장 후 10분간을 집중 분석하는 블룸버그 스트리트 스마트. 미국 시장의 거래 종료 전 마지막 10분을 통해 그날 뉴욕의 놀랄만한 사건들을 되짚어보고 장 종료 후 주식, 채권, 통화, 원유 시장 등 세계 각지에서 일어난 변동 상황과 주요 쟁점을 정리합니다. 한밤에 미국 뉴욕 증권 시장에선 과연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오늘 주식 투자에 나서기 전 꼭 시청하십시오. 세단, 쿱, SUV, 앤, 웨건, 해치백, 컨버터블. 다양한 차량 정보와 드림카를 만날 수 있는 시간. 오토클럽이 준비한 알찬 코너들. 영화 속에 등장하는 명차를 소개하는 오토시네마. 재미있는 국내외 자동차 CF를 소개하는 오토CF. 최신 차량의 시승기를 생생하게 전하는 오토테스트. 전문가의 설명을 통해 자동차 기술과 부품을 소개하는 오토테크. 한 주간 자동차 업계의 소식을 정리하는 오토뉴스. 이제 더욱더 풍성해진 오토클럽과 함께하십시오. You check this out right here. 네, 고수들만의 주식 투자 노하우를 함께 해보는 시간입니다. 고수의 투자 비법 시간인데요. 강의에 앞서서 어제 먼저 퀴즈 정답부터 말씀을 해드려야겠죠. 자, 어제 돌발 퀴즈의 문제는요. 이것이 자주 바뀌는 종목은 매매를 자제해야 한다였는데요. 정답은 1번 대주주였습니다. 정답을 맞춰주신 모든 분들께는 하이리츠 증권 방송 무료 이용권을 드리고 있는데요. 이 무료 이용권 가지고 가셔서 장중에 시황 방송도 무료로 보시고 또 전문가의 종목 추천도 받을 수 있으니까요. 오늘도 돌발 퀴즈 귀 기울여서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도 본격적으로 고수의 투자 비법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토트님, 네. 오늘은 어떤 내용인가요? 제가 이제 오늘 강의를 했는지도 이제 벌써 세 번째 강의가 된 것 같은데요. 예. 제가 맨 처음에 왔을 때 캔들에 대해서 먼저 강의를 좀 해드린 것 같고요. 캔들에 대해서 설명을 했고 이평선에 대한 강의를 두 번째 해드렸습니다. 두 번째 해드리고 이제는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추세선이라는 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네. 칠판을 좀 써가면서 말씀을 드릴까요? 예. 자, 주가의 흐름을 반영하는 추세선이란 어떤 것인가 먼저 정의부터 해주신다고 하네요. 추세선이라는 것이 여러분들이 자창 생각하시기에는 추세선이라는 것은 일정한 가운데 발생하는 등락의 저항에 대한 저항과 지지선이 일정하게 반복되면서 거기에 나타나는 그런 부분들을 추세선이라고 하는 것이죠. 추세선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는 여러분들이 요즘에는 추세선이라는 그 부분들이 세력들이 많이 이용하는 그런 부분들이 확연하게 드러나고 있죠. 그런 부분이 어떻게 나타나느냐. 추세선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가장 아시기에는 요즘에 상승이 시장이 강하다니까 시장이 강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추세선 매매를 해라. 추세선 매매를 하고 추세선 매매를 통해서 수익을 극대화로 이루어라. 라는 그런 말들을 끊임없이 들어왔을 겁니다. 끊임없이 들어오셨을 겁니다. 끊임없이 들어오셨던 만큼 여러분들이 추세선 매매에 대해서 유난히 듣는 만큼 여러분들이 추세선 매매를 하고 있느냐. 그리고 추세선 매매를 하고 있는지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추세선 매매를 통해서 요즘에 뭐 좀 세력들이라고 하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추세선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조금 많이 테크니컬적으로 조금 한번 속임수 패턴이 나타나는 그런 것들을 한번 좀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그리고 추세선이라는 게 뭐 상승 추세선과 하락 추세선, 박스권 패턴. 뭐 박스권 패턴이라는 것은 요즘에 시장을 보면서 확실히 잘 알 수 있죠. 1720포인트에서 1600포인트 그 라인 때까지 박스권 흐름으로 가고 있다가 시장 흐름을 보면서 많은 흐름이 나타난다고 시장을 말씀을 들으면서 그런 말들을 많이 듣지 않으셨습니까? 그런 것처럼 지금 시장 상황을 보면서도 알 수 있고 종목을 보면서도 알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추세선 매매를 하라라는 말씀은 기술적인 분석을 좀 이용해 보라는 말씀인 것 같은데요. 추세에도 여러 종류가 있겠죠? 예, 그렇습니다. 추세도 제가 뭐 한 세 가지 정도만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예. 추세선이라는 것은 상승 추세라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있겠죠. 상승 추세와 뭐 어떤 하락 추세, 어떤 박스권 추세, 큰 맥락으로 본다면 이 세 가지 정도가 어떤 뭐 추세의 정형적인 패턴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이 추세선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가장 잘 아는 상승 추세. 상승 추세라는 것은 추세선
캔들이 이렇게 떨어지고 났다면, 캔들이 이렇게 떨어지고 있다라고 예상을 한다면, 아랫부분을 이렇게 이어나가는 이런 부분들을 상승 추세라고 말하죠. 상승 추세. 상승 추세를 하고, 여기에서 뭐가 또 다음번에 제가 또 강의를 한번 더 드릴 건데, 여기에서 조금 더 나가면 패턴이나 또 그런 부분까지 나타날 수 있는 것들이죠. 여기에서 조금 더 나타나면 조금 더 공부를 해보면 패턴이라는 부분도 나타나지만, 오늘은 추세선까지만 여러분들과 같이 강의를 이루어 나가보기로 하고, 추세선 이후에 그 다음에 패턴까지도 한번 강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할 거고요. 추세선이라는 것은 이렇게 이런 부분을 나타나가면서 이 부분을 상승 추세선이라고 말을 하죠. 상승 추세선이라고 말을 하는데,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이 부분을 통해서 요즘에 세력들이 이 부분을 통해서 좀 마치 테크니컬적인 어떤 속임수 패턴이라고 좀 많이 말을 하는데요.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그 속임수 패턴을 많이 이용하느냐, 말씀을 드린다면, 항상 이 종목에서는 제가 한 번씩 강의를 드릴 때, 방송을 하면서도 말씀을 드릴 때, 이평선의 의미를 부여하라라는 어떤 말씀을 많이 드립니다. 이평선의 의미를 부여하라. 그 말이 어떤 말이냐면, 이평선은 5일 이평선, 10일 이평선, 20일, 60일, 120일, 240일, 360일, 이런 여러분들이 설정하기에 다양한 이평선들이 있습니다. 이평선들의 의미를 부여하라는 이런 말 자체가 각 종목마다 이평선 중에서도 반등이 일어나는 시점이 각기 다른 종목마다 좀 이평선마다 각기 반등이 나타나는 종목마다 다 다른 게 반등이 나타나는 시점이 다 다릅니다. 그 이평선이 반등이 나는 그 시점을 의미를 부여하라는 겁니다. 의미를 부여함으로 인해서 그 의미가 부여되는 이평선들을 연결하게 되면 추세가 되겠죠. 예. 추세가 된데 이 부분들을 세력들이 어떻게 이용을 하느냐, 이 이평선 의미가 되는 이 이평선들을 한 번씩 이탈을 시킨다는 거죠. 이탈을 시킴으로 인해서 개인들은 의미가 있는 이평선을 이탈했네? 하향 이탈했기 때문에 손절을 로스컷을 많이 한단 말이죠. 로스컷을 많이 하면서 여기에서 세력들은 매집이 들어가는 거죠. 세력들이 그 물량들을 받아가는 거죠. 받아감으로 인해서 개인들은 여기에 더 올라갈 수 있는 이 부분들을 먹지 못하고 로스컷을 해버리는 안타까운 현상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죠.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 상승 추세선에 제가 한번 차트를 한번 보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주가가 상승 흐름을 보일 때는 의미 있는 저점을 연결한다면 이제 상승 추세선이 그어지는 거고, 또 이것을 이제 어떻게 매매에 활용해 볼 수 있겠느냐. 세력들이 의미 있는 이평선을 하향 이탈할 때 개인들을 차익 실현하게끔 만들고 그들이 들어간다는 말씀이시죠. 예, 그렇죠. 이게 바로 차트를 통해서 확인이 된다고 합니다. 토트님의 차트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어떤 주식인가요? 상승 추세는 한전 HTS를 좀 보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한전. 예, 지금 여기 화면에 나오는 부분인데요. 지금 여기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한전 HTS 쪽에서 보시면, 추세선 밑으로 하향 쪽으로 꼬리가 살짝씩 내려오는 그런 부분들이 보이실 겁니다. 지금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대형 종목이기 때문에, 대형주기 때문에 어떤 그런 부분들은, 세력에 대한 어떤 그런 부분들은 많이 조금 미흡한 부분들이 있겠지만, 소형주들은 그런 부분들이 확연하게 드러나겠죠. 확연하게 드러날 건데, 제가 오늘 가지고 왔는 한전 HTS 같은 경우에는 한전 차트에서는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그런 부분들은 조금 미흡한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부분들이 상승 추세다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아시면서 상승 추세라는 것이 어떤 이평선이 의미가 되는 그런 반등이 일어나는 시점을 쭉 이어놓은 것이 상승 추세구나라는 것을 아시면서 제가 하락 추세를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승 추세는 이 정도만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토트님, 방금 본 그 차트가 한국전력의 차트였나요? 한전 KPS. 한전 KPS요? 예, 예. 예, 알겠습니다. 자, 하락 추세는 상승 추세의 반대급부겠죠. 상승 추세의 반대급부는 하락 추세라는 부분들인데, 상승 추세는 어떻게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상승 추세는 아랫부분에 의미 있는 이평선들을 부여해서 선을 끄는 것이 상승 추세라고 한다면, 하락 추세는 그 반대겠죠. 어떤 캔들이 이런 식으로 움직인다면 저항선이 느껴지는 어떤 윗부분들을 의미 있는 이평선들을 쪼어놓은 것이 하락 추세라고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말이겠죠. 캔들은, 이것은 캔들입니다. 못생기겠지만, 캔들입니다. 못생겼지만, 캔들은 하루에 제가 맨 처음에 강의를 드렸듯이 캔들은 그 강의 내용을 잘 들으시면 아셨을 것 같고요. 지금 보시면 이 하락 캔들이라는 것은, 하락 추세라는 것은 위쪽에 나타나고 있는 저항대 선을 이어놓은 것을 하락 추세라고 말하는 거죠. 하락 추세라고 말하는 것이고, 이 부분들을 이어놓고 나면 거기가 강력한 저항대가 된다. 강력한 저항대가 된다면 좀 이게 떨어지고 나면 그 패턴에 나타난다면 여기서 매매 포인트를 잡을 수도 있겠죠. 매매 포인트를 잡을 수도 있고 매매 포인트를 잡을 수도 있고 강력한 저항대가 느껴지는 이 부분 안에서 수익 실현하는 이런 패턴도 나타날 수가 있겠죠. 이건 그냥 아주 기본적인 패턴이고 이런 부분들에서도 세력들은 역이용할 수 있는 부분들도 나타나겠죠. 위에서 한번 아니야 거래량을 실어주면서 내가 여기서 더 올려버릴 거야 라는 암묵적인 거래량을 실어주면서 여기에서 같이 조인을 하죠. 외국인이나 기관들 조인을 하죠. 조인하고 난 다음에 너희들이 몇만 주만 사줘. 몇만 주만 사주면 그 돈 다 피드백 시켜줄게. 어떤 그런 부분들도 나타나겠죠. 그럼 외국인들 오라? 개인들. 외국인들 조금 들어오네? 아, 여기서 이제 저항대 뚫고 갈려가는가 보다. 개인들 또 무지하게 들어가죠. 무지하게 들어가면 땡강 잘려버리는 거죠. 계좌돈 땡강 잘려버린다는 거죠. 그런 부분들이고, 자, 지금 이 부분들을 좀 이제 차트로 보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토트님. 예. 하락 추세 역시 세력들이 역이용한다는 말씀을 해주신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렇죠. 하락 추세는 주가가 하락을 보이고 있는데 의미 있는 고점들을 연결했을 때 추세가 형성될 수 있고 또 이제 개인 투자자들은 이 주식이 더욱 갈 수 있겠다. 이평선을 상향 이탈했을 때 그러니까 위쪽으로 갈 수 있다고 생각이 들 때 매수에 들어가지만 일단 추세 자체는 하락이기 때문에 세력들이 이것을 역으로 이용한다라는 말씀이시죠. 예, 이렇게 정리를 그렇습니다. 해보면 좋을까요? 예. 이번에 또 정리가 너무 차트를 잘하셔가지고. 통해서 좀 예. 사례를 통해서 좀 더 예.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알겠습니다. 예. 하나 차트 보면서 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화면에 나오는 부분들은 하나 차트입니다. 하나 차트인데 여기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추세선 주기 상당히 많이 하락하는 부분들이 많이 보여주실 겁니다. 보여있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보시기에 어떤 주어 부분 중에서도 올라가는 부분들이 분명 보일 겁니다. 올라가는 부분들이 보일 거지만 그 올라가는 부분들이 오히려 더 하락을 한 단계 더 한 단계 더 내려가기 위한 어떤 그런 속임수 패턴이라고 볼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런 부분들을 생각해 본다면 너무 성급하게 주식을 속단하지는 마라. 주식을 속단하게 되면 거기에 나타나는 지하실이나 거기에 나타나는 지하실, 거기에 나타나는 지하 1층, 2층 여러분들 지하실의 바닥이 어딘지 모르고 주식은 속단하는 거 아닙니다. 주식의 바닥은 아무도 모르는 거죠. 아무도 모르는 것이기 때문에 그 종목의 주체만 알고 그 종목의 대주주는 알 수도 있겠죠. 대주주는 알 수도 있겠지만 우리들이 알 수는 없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 패턴, 그 추세를 역이용하려고 하지 말고 그 추세는 추세대로 그대로 믿고 믿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투자가 될 것 같습니다. 예, 토트님. 예. 하락 추세가 끝나는 지점은 어떻게 알 수가 있을까요? 제가 하락 봤을 추세가- 때 이 하나 차트를 보면요. 아직까지는 그럼 하락 추세가 계속 이어질 것이라고 보는데 어떤 분들은 이게 또 반등의 추세로 볼 수도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저는 제가 생각하기로는 제가 한번 그림을 그려보면서 말씀을 드릴까요? 예. 하락 추세는 언제까지 하락 추세로 봐야 되는 하락 건지. 추세를 끝나는 그 부분들을 볼 수 있는 부분들이 대형주와 중소형주를 좀 구분해 보면 또 이게 또 좀 디테일하게 좀 볼 수도 있겠지만 예. 일단 대형주 추세로 좀 말씀을 드린다면 하나 같은 경우도 대형주지 않습니까? 대형주고 이 하락 추세를 꺾어 나갈 수 있는 부분. 자, 차트가 이런 식으로 흘러나갔었죠. 이런 부분이 흘러나갔었는데 이 추세를 꺾어 나갈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차트의 마지막 부분에 있는 한번 뚫어줍니다. 뚫어주죠. 한번 뚫어주는 흐름이 나타납니다. 뚫어주는 흐름이 나타나는데 너무 속단하면서 들어가지 말자는 거죠. 일단 대형주 같은 경우에서는 수급적인 측면을 면밀하게 봐야 된다는 거죠. 대형주에서는 개인들이 땡기기에는 그 대형주는 시가총액과 회사에 대한 내용이 너무 큽니다. 대형주에서는 수급적인 측면을 면밀하게 봐야 된다. 면밀하게 봐야 되고 소형주 같은 경우에는 또 뭐 거래량에 대한 어떤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 너무 테크니컬적이고 그 속임수가 많기 때문에 조금 속임수를 많이 속는 부분들이 있겠지만 대형주에서는 수급적인 측면을 면밀하게 보시고 한번 올라가는 패턴이 나타나고 난 다음에 눌림목 패턴이 있습니다. 강력한 저항대로서 작용을 하고 있던 지금 저항선이 이제는 강력한 지지선으로
강력한 저항대로 작용을 하고 있던 저항대는 강력한 지지선으로 작용을 한다는 거죠. 강력한 저항대로 작용하고 있던 이 선이 이제는 강력한 지지선으로 반등을 하면 이 타이밍이 매매 급수가 되겠죠. 이 타이밍이 매매 급수가 될 것이고 이 돌아가는 이 타이밍에 매수 포인트를 잡고 매매를 하시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매매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일단은 수급이 살아있는 종목들 위주로 매수 범위를 좀 축소해봐라라는 말씀으로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추세가 형성되지 않는 종목들도 있잖아요. 횡보하는 종목들도 있고요. 그런 네. 종목들의 추세는 어떻게 좀 활용을 해볼 수가 있을까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한 번씩 방송을 하면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들은 잔디를 깐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잔디를 깐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그런 종목들은 거래량이 너무 없는 종목들이고 제가 마지막에 가지고 왔던 이 패턴은 행보 패턴입니다. 행보 패턴이라는 것은 주가가 박스권에 있다는 것이죠. 주가가 박스권에 있다는 건 뭡니까? 우리나라 시장 지금 1723포인트 박스권 상단을 향해서 지금 힘차게 달려가고 있지 않습니까? 뭘 통해서? 외인의 수급을 통해서. 이번에 박스권 상단은 뚫는가에 대해서는 지금 세 번째 뚫는 것을 지금 연습을 하고 있는, 지금 마지막에 트라이를 하고 있는 거죠. 시도가 나타나고 있는 거죠. 시도가 나타나고 있는데 수급이 바탕이 되고 있는 지금의 시도는 상당히 믿음이 간다는 이런 부분들을 예담이고 지금 여기에서 추세선을 보면서 있는 박스권 추세선은 캔들 자체가 박스권을 움직이고 있다는 것이죠. 박스권을 움직인다는 것이죠. 하향 박스권과 상상 박스권을 지루하게 움직이고 있는 이런 부분들을 박스권 추세선이라고 말을 하고 이런 부분들을 좀 잘 생각을 해보신다면 이 박스권 자체가 박스권 하단과 박스권 상단 박스권 하단과 박스권 상단 수익 매매가 가능하겠죠. 캔들이 몇 개의 캔들이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좀 더 생각을 해보고 그런 부분들을 보신다고 각 종목마다 캔들이 몇 개인지 정도를 생각을 해보시면서 단기 트레이딩을 하시든지 수익 매매를 하시든지 그런 부분들이 나타날 수 있겠죠. 그런 부분들을 생각을 해보신다면 여러분들을 추세를 매매를 하실 때 상승 추세, 하락 추세, 박스권 추세 이런 부분들을 아주 기초적인 내용이지만 이런 부분들도 모르시고 주식을 하신다는 것은 전쟁에 나가실 때 어떤 총도 아니지만 맨손으로 나간다는 어떤 그런 느낌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이런 부분들은 아주 기초적인 내용이니까요. 이런 기초적인 내용부터 차곡차곡 한 단계씩 제가 아주 쉬운 것부터 캔들부터 이평선부터 이제 추세까지 하나하나 밟아드리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을 다 익히시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 실력을 한 단계씩 주식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주식은 어떤 영어를 배우시면 저도 영어를 제가 뉴욕에 갔다 와서 영어를 하는데 저도 영어가 잘 늘지가 않더라고요. 지금 그냥 프리토킹만 정도만 되는데 영어를 하실 때도 영어는 이렇게 한 단계씩 계단식으로 상승을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인데 주식은 그렇지 않죠. 우리가 공부를 하다 보면 이렇게 우상향합니다. 우상향하다가 어느 정도 실력이 어느 정도 오게 되면 그 각도의 기울기가 완만해지는 거죠. 내가 공부를 얼마나 열심히 하느냐에 따라서 각도의 기울기는 여러분들이 얼마든지 만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좀 더 생각해 본다면 주식 공부는 그냥 단순히 트레이딩만 한다고 해서 공부가 그 실력이 느는 건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 부분들을 좀 생각해 보신다면 주식 공부도 차곡차곡 실력을 쌓아가듯이 공부를 하시면 한 단계 더 큰 실력 얻을 수 있을 거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예, 횡보 추세를 보이는 사례도 준비를 해오셨잖아요. 어떤 사례인지 좀 확인을 해볼게요. 제가 횡보 추세 사례를 갖고 있는데 예. CJ 인터넷 차트를 한번 좀 보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CJ 인터넷이요. 자, 지금 CJ 인터넷 지금 차트입니다. CJ 인터넷 차트인데요. 지금 한 단계 지금 다 레벨 다운이 됐죠. 한 단계 레벨 다운이 되면서 지금 박스권을 만들어주면서 지금 하향 박스권을 만들어주는 이런 모습들인데 지금 여기에서 보셔도 아시겠지만 캔들이 한 7개, 8개, 한 2주 정도의 캔들, 10개 정도의 캔들로서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는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을 본다면 수색선의 상단과 하단을 파악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상승과 하단을 첫 번째 그 패턴을 보면은 어렵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그 다음번에 내려오는 그 박스권 하단 그 부분은 매매 급소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매매 급소가 되고 거기에 대해 수급이 받쳐준다면 다음 박스권 상단까지는 매수하셔서 홀딩하시는 그렇게 매매를 하신다면 좀 더 원활하게 편안하게
하루 일희일비하시면서 주식을 하시는 것보다 좀 더 원활하고 편안하게 주식을 하실 수 있을 거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예, 알겠습니다. 추세선을 잘 살피고 또 향후의 주가 움직임을 예측하면서 투자를 한다면 좋은 수익을 올릴 수 있으실 겁니다. 자, 주식 투자에서 살아남는 법칙, 오늘은 추세선을 활용한 토트님의 노하우에 대해서 들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자, 오늘도 돌발 퀴즈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늘 강의 내용 잘 들으셨나요? 문제 나갑니다. 화면 보세요. 네, 오늘의 돌발 퀴즈입니다. 오늘 돌발 퀴즈 문제는요. 투자자들의 심리가 일정한 가운데 발생하는 등락에서의 저항 또는 지지선을 뭐라고 할까요? 라는 건데요. 1번 추세선, 2번 갑상선입니다. 자, 정답을 아시는 분들은 아래 나가고 있는 무료 문자 메시지 번호 015-8500-1110번으로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정답을 맞춰주신 모든 분들께 하이리치 증권방송 무료 이용권을 드리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시청자 참여 방법 다시 한번 고지를 해드리고요. 고수의 대박 포트폴리오를 이어갈게요. 여러분의 친절한 투자 파트너 대박클럽. 참여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문자 메시지를 통한 참여 방법입니다. 지금 015-8500-1110번으로 문자를 보내주세요. 문자 메시지 발송료 부담 없이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전화를 통한 참여 방법입니다. 1599-7770번으로 전화를 해주세요. 전화로 고수와 더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보유 종목에 대한 명쾌한 진단의 기회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www.cntv.co.kr 서울경제TV 홈페이지의 게시판을 통해서도 언제나 궁금한 점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대박클럽, 시청자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네, 고수의 포트폴리오를 따라 잡아보는 시간입니다. 고수의 대박 포트폴리오 시간인데요. 자, 고수들의 포트폴리오 속의 숨은 비법을 공개해드리는 시간이니까 여러분들 관심 갖고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자, 토토님께서는 지난 17일, 그러니까 한 2주 전쯤에요. 대우증권과 서울반도체를 포트에 편입시킬 예정이라는 말씀 주셨는데요. 네. 향후의 주가 흐름이 어땠나요? 자, 지금 제가 17일 날 방송을 하고 난 다음에 지금 오늘 30일이죠. 30일은 그러니까 뭐 한 10년간비 정도 지났는데요. 10년간비 정도 지나갔는데 그날 제가 서울반도체와 대우증권 두 종목을 말씀드렸습니다. 서울반도체는 제가 말씀드렸듯이 LED 시장 성장성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에게 누누이 말씀을 드렸었고, 제가 서울경제TV에서는 말씀을 잘 안 드렸었나요? 서울경제 지금 LED 같은 경우에는 2013년, 2015년까지도 매년 시장이 25%에서 30%까지 끊임없이 성장을 할 수 있는 산업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 상황인데 시장 상황이 업황이 그만큼 더 좋은데 서울반도체라는 종목, 기술력도 있고 상당히 맛이 있는 그런 종목이 제가 말씀을 드렸었던 가격대가 39,000원. 제가 제 하이리치 쪽에 있을 때는 36,000원대 추천을 드렸었던 종목이었죠. 그런 종목이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주가가 계속 끊임없이 가고 있지 않습니까? 끊임없이 가고 있고 지금 서울반도체는 먼저 말씀을 드리고 대우증권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일단 서울반도체 차트를 먼저 보면서 한번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지금 서울반도체 차트입니다. 제가 이때 말씀을 드렸었죠. 제가 나왔을 때 39,000원대 이때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금 그런 나왔을 때도 불구하고 양봉의 길이가 지금 캔들이 계속 양봉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양봉의 길이가 계속 만들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화면이 잘 안 보이는데요. 좀 크게 좀 보여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예. 잠시만요. 서울 반도체 차트고요. 자, 지금 차트를 좀 당겨서 보여드려야 될 것 같네요. 예. 이런 모습인데 이런 모습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지금 제가 이 종목을 제가 말씀을 드렸을 때는 제가 39,000원대에서 말씀을 드리시면서 말씀을 드렸었던 부분들이 41,500원대 이 라인이 저항대 라인이다. 저항대 라인이기 때문에 이때 한번 끊어쳐도 뭐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부분들이 강력한 수급으로 저항대를 뚫어버렸다는 것이죠. 강력한 저항대로 수급을 뚫어버리니까 수급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이죠, 종목에. 그렇기 때문에 양봉 캔들이 계속 나오면서 오늘 또 시장의 상승을 이끌었던 이런 종목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 종목 같은 경우에서는 한 5만 원까지도 충분히 끌고 갈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끌고 갈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들고 제가 지금 서울반도체로 여러분들에게 지금 서울경제TV 전화 연기를 한 2번 정도 했는 걸로 이제 알고 있는데요. 그때도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5만 원대까지는 충분히 더 끌고 갈 수 있다. 끌고 갈 수 있는 종목이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지금 들고 계시는 신규 매수는 어렵겠죠. 그만큼 매수가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신규 매수는 신규 매수는 조금 자제하시겠지만 이미 제 말씀을 듣고 매수하셨던 투자가님들 같은 경우에서는 충분하게 수익률을 더 즐기셔도 된다고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서울반도체 올해 중심에 서 있는 LED 관련주 중에 대표주죠. 서울반도체를 매수를 하셔서 현재까지 한 수익률은 10% 정도 나셨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홀딩할 것이라는 전략을 세워주셨습니다. 예. 이번에는 대우증권 흐름 어땠는지 살펴볼까요? 자, 대우증권 제가 그날 말씀을 드리고 난 다음에 한 마이너스 1% 정도의 손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마이너스 1% 정도 손실인데 주식 하시면서 마이너스 2% 아까워서 주식 못 하신다고 하시면 안 되시겠죠. 그 부분들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마이너스 1% 정도 조정인데도 불구하고 기관 쪽과 외국인 쪽에서 대우증권은 꾸준하게 매수가 들어오고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꾸준하게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대우증권 같은 경우에서는 지금 또 매수 타이밍입니다. 지금 또 매수 타이밍이고 여러분들이 두려워하실 필요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환율에 대한 영향으로 수출주에 대한 보다는 보험, 금융, 증권, 은행 쪽에서 매기가 한번 쏠릴 때가 됐다는 것이죠. 환율은 원화 강세가 꾸준하게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고 추세도 또 환율에 대한 추세선 상태도 상당히 원화가 강세가 이루어지고 있는 추세선이라는 강의를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그 추세선을 뚫고 가기에는 경항대가 강력하다고 말씀을 드릴게요. 그렇기 때문에 원화 강세는 좀 더 이어질 수 있고 원화 강세는 한 1,050원대까지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이라면 이제는 수출주에 대한 매기보다는 지금 증권주 매수를 이제 여러분들의 포트폴리오에 충분하게 담아 넣으셔도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두려워하실 필요 없습니다. 개인들이 지금 대우증권 보시면 대우증권 수급 쪽의 상황을 보신다고 하시더라도 개인 쪽에서 매수가 너무 없고 지금 외국인 쪽과 기관 쪽에서의 매수가 가열차게 들어오고 있는 부분들인데 이제는 개인들도 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려야 되고 대우증권 같은 경우에서는 시장이 살아나는 만큼 대우증권의 브로커리지가 상당히 뛰어납니다. 브로커리지 부분의 어떤 그런 영업이익 자체가 상당히 가열차게 늘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시장이 상승하는 만큼 주식에 대한 매기가 쏠릴 것이고 개인 투자가들은 대우증권에 대한 어떤 대형증권사의 어떤 그런 부분들을 상당히 영업을 많이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나타날 거란 말이죠. 그렇다면 대우증권 영업이익도 늘어나면 매출액도 늘어나고 영업이익도 늘어난다면 주가도 자연스럽게 상승할 수밖에 없는 포인트가 잡힐 것이라고 말씀드릴게요. 예, 대우증권은 오늘 2850원의 종가가 나왔습니다. 이 가격대도 충분히 매수 구간에 있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대우증권과 서울반도체를 계속해서 들고 가실 예정이시라는 거잖아요. 예, 그 밖에 그렇습니다. 새롭게 좀 편입을 생각하고 계신 종목들이 또 있을까요?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려고 하는 종목이 예. 하나는 대우증권, 여전히 대우증권은 매수 포인트고 지금 서울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매수하시기에는 좀 부담스러운 가격대가 되었지만 예. 대우증권 같은 경우에서는 지금 또 충분하게 매수할 수 있는 그런 가격대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대우증권은 여러분 앞에서 설명했듯이 아직도 충분한 매수 가격이 하고 왜 회사가 주가가 상승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고요.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려고 하는 종목은 하나투어입니다. 하나투어요? 예. 예. 자, 앞에서 제가 잠깐 짧게나마 언급을 드렸었는데요. 하나투어 같은 경우에서는 지금 제가 앞에 말씀드린 환율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드렸었죠. 환율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환율 강세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끊임없이 나타나고 있고 환율 강세의 추세선도 지금 상당히 내려가는 추세. 환율이 원화 강세가 나타나고 있는 추세가 이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어떨까요? 원화 강세가 이루어진다면 어떨까요? 많이 극단적으로 한 표현을 해볼까요? 1달러에 1,000원을 하고 있던 환율이 1달러에 500원을 한다면 어떻습니까? 한국 사람들 여행을 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만약에 2천만 원 정도에 있으면 미국에 여행할 수 있었는데 이제는 1,000만 원만 있어도 여행을 갈 수 있다는 겁니다. 원화 강세의 힘이 여행주에게 얼마나 큰 힘을 줄 수 있는지 극단적인 표현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원화 강세가 상당히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들이고 원화 강세는 더 아직도 이루어질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그런 부분들이 나타난다면 지금 경기가 살아나고 있고 지금 원화 강세가 나타나고 있는 이런 부분들이 나타난다면 하나투어 시가총액이 5천억이 넘는 회사입니다. 이런 우량한 주식 회사들을 여러분들이 그 포인트를 잡으셔가지고 지금 또 충분히 매수가 가능한 가격대입니다. 매수가 가능한 가격대처럼 이제는 이런 종목들 왜 올라갈 수 있는 모멘텀이 확실한 종목들을 한해서 막연하게 차트가 있기 때문에 갈 수 있다. 이런 부분들은 아니란 거죠. 왜 올라가야 되는지 올라갈 수 있는 모멘텀이 뭔지를
한 번 더 확실하게 생각해 볼 수 있다면 하나투어 충분하게 올라갈 수 있는 모멘텀이 확실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 가격대 매수가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예, 오늘 종가가 한 47,900원 정도 나왔는데 그렇다면 목표가, 손절가도 좀 정해주세요. 자, 하나투어 같은 경우에서는 목표가는 1차적으로 이제 정고점이 53,000원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53,000원이면 한 15% 정도 수익률을 잡을 수 있겠죠. 이제 짜게 뭐 2, 3% 먹자고 들어가지 말자고요. 한 15% 정도 넉넉하게 보시면서 차분하게 스윙할 수 있는 스윙할 수 있는 종목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 손절 라인은 한 45,200원 정도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45,200원 정도로 말씀을 드리고, 하나투어 같은 경우에서는 여러분 포트폴리오에 지금 서울반도체를 만약에 매수를 하셨던 분들 같은 경우에서는 서울반도체 한 20%, 대우증권 20%, 하나투어 20%, 이 정도로 가지고 계시고, 한 종목 같은 경우에는 뭐 지금 아직은 뭐 IT 쪽이나 자동차 운수장비 쪽이 꺾이지 않았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한 15%에서 15% 정도를 들고 계신다고 하시면 현금 보유 비중. 예. 네, 현재 하나투어가요. 네. 주가가 횡보하는 국면에 있는 것 같습니다. 차트를 네. 통해서 왜 지금이 매수 구간인지 좀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자, 지금 하나투어 같은 경우에서는 차트로서만 여러분들이 투자를 하신다면 제가 보기에는 조금 많이 갑갑하고 답답하고 조금 많이 말씀하는 게 조금 그렇죠. 예. 그러면 그렇게 생각을 하신다면 차트 보시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투어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지금 음봉 3개 나오지 않았습니까? 음봉 3개가 나오면서도 여러분들이 수급적인 측면을 본다면 기관 쪽과 외국인 쪽에서의 매수가 오락가락 하면서 들어오고 있는 부분들이라는 거죠. 그런 부분들이고, 지금 하나투어 지금 여기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21선 라인이 상당히 지금 많이 받쳐주고 있다가 21선 라인은 오늘 조금 하향 이탈하는 그런 모습들이 보여줬었는데, 밑꼬리를 달아주면서 오늘 조금 올라오는 이런 모습들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 모습이라면 이제는 원화 강세가 나타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나타나기 때문에 지금적인 가격대에서도 지금 추세는 어떻습니까? 올라가는 추세지 않습니까? 올라가는 추세고, 이런 추세를 생각해 보신다고 하실 때 아직은 충분히 매수할 수 있는 가격대고, 펀더멘탈적인 측면, 올라갈 수 있는 추세적인 측면과 여러 가지 부분들을 생각해 본다고 하더라도 지금 이 가격대는 충분히 매수할 수 있는 포인트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환율 강세에 따른 수혜주죠. 앞으로는 하나투어도 관심 가져보라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하나투어와 대우증권 매수가, 손절가, 목표가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계속해서 들고 가고 계신 종목입니다. 대우증권 같은 경우에는 오늘 나온 가격대에서도 매수를 해봐도 괜찮겠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한 2850원 정도의 종가가 나왔네요. 매도가는 23,000원 정도를 주셨고 중기적으로 보유를 하라는 말씀 주셨습니다. 하나투어 같은 경우에는 47,000원 정도, 지금 가격대 역시 매수 구간에 있고요. 매도가는 이제 한 45,200원 정도, 그리고 목표가를 한 53,000원 정도를 주셨습니다. 자, 고수의 대박 포트폴리오, 토트님의 포트폴리오 또 한번 출연하셨을 때 어떤 흐름 보이고 있는지 짚어보도록 할 테니까요.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어서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종목을 해결해 드리는 시간이죠. 고수는 해결사를 이어갈게요. 네, 1599-7770번 전화 오신 분부터 연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수고 많으십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전화 또 주셨는데요. 어떤 종목을 저희가 진단해 드릴까요? 예, 제가 삼천리 자전거를요. 예. 예, 16,000원에 예. 예, 50%를 매수를 했거든요. 예. 근데 뭐 실적도 뭐 좋다고라고 또 이제 봄 되면은 자전거 타는 사람도 많지 않을까 해서 매수를 했는데 예. 지금 자꾸 흘러내리고 떨어지고 하니까요. 이걸 손절매를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장기적으로 가져가도 괜찮은 건지 이런 게 좀 많이 궁금하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정부 정책에서 급등락이 심한 종목 중에 하나인데 삼천리 자전거 매수하신 가격에 비해서는 좀 손실이 크게 나고 계신 상황입니다. 비중도 한 50% 정도 있으시고요. 네, 저희가 이 토트님께 이 종목 앞으로 향후에는 어떤 흐름 움직일 수 있을지 잘 진단 부탁드려볼게요. 전화 끊고 잘 들어보세요. 예, 예. 예, 고맙습니다. 토트님, 삼천리 자전거 좀 많이 하락했네요. 지금 삼천리 자전거 같은 경우에서는 하락을 많이 지금 매수가에 비해서는 조금 하락했던 부분 한 5, 6% 정도 손실 정도가 있으신 것 같은데요. 삼천리 자전거 같은 경우는 정책 수혜주죠. 정책 수혜주고 삼천리 자전거는 어떤 국가에서 녹색 성장에 대한 그런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그런 부분들이
뭐 주가에 반영이 되는 어떤 그런 모습들이 뭐 극명하게 나타나고 있는 부분들입니다. 지금 삼천리 자전거에서 보시면 지금 이 부분들을 제가 뭐 어떻게 좀 표현하는 부분들이 잔디를 깐다라고 좀 표현을 말씀을 많이 드립니다. 잔디를 많이 깐다고 말씀을 좀 많이 드리죠. 지금 여기 보시면 상당히 한 번의 급등 이후에 하락 이후에 잔디를 까는 이런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는 부분입니다. 급등 이후에 어떤 특별한 매기가 쏠리지도 않고 지금 계속 잔디를 깔아주면서 잔디를 깔았다는 것이 큰 시세도 잔디가 여러분들이 뭐 앞에 뭐 잔디에 가면 잔디가 어떻습니까? 골고루 평평하게 총총총총 이렇게 나가는 모습들이죠. 이런 부분들이 참 잔디를 깐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상당히 개인 투자가들이 어려워하고 힘들어하는 구간이죠. 이런 구간들이 어려워하고 힘들어하는 구간들이 끝날 때쯤 그 물량들을 개인들이 힘들어라고 생각을 하면서 던질 때 그때 외국인 세력들이 한 번 더 그 물량을 받아서 한 번 설거지 파동을 만들어주고 한 번 더 파동을 만들어주면서 자기의 이익을 한 번 더 챙기는 그런 흐름들이 예상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같은 가격대에서는 지금 16,000원에 매수를 하셨다고 하시는데 지금 어떻게 보신다면 한 번씩 속임수 패턴이 이 종목은 당연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패턴, 속임수 패턴, 속임수 패턴. 이런 패턴들이 극명하게 나타난다는 것이죠. 지금 이 부분들 14,900원 라인을 어느 정도 지켜주고 있는데 14,900원 라인을 지켜주고 있는데 이 라인을 생각을 해보신다고 하실 때 14,850원 정도에서 하신다고 하실 때 너무 빠르게 손절매는 하지 마시고요. 시간의 싸움입니다. 주식은 시간과의 싸움이에요. 주식은 시간과의 싸움이시니까 14,000원대까지는 한번 기다려 보시고요. 14,000원대 라인까지는 한번 기다려 보시도록 하시고 좀 더 힘드시더라고 하시더라도 정부의 정책이 녹색 테마에 대한 어떤 그런 부분들이 매기가 쏠릴 때마다 이 종목은 16,000원대까지는 매수하셨던 가격대까지는 충분히 수익을 내시고 파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토트님 진단 잘 참고하셔서 꼭 성공 투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토트님, 네.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네, 다시 한번 돌발 퀴즈 문제를 안내해 드립니다. 다시 한번 잘 들어보세요. 네, 오늘의 문제입니다. 투자자들의 심리가 일정한 가운데 발생하는 등락에서의 저항 또는 지지선을 뭐라고 할까요? 1번 추세선, 2번 갑상선입니다. 정답을 아시는 분은 아래에 나가고 있는 무료 문자 메시지 번호 015-8500-1110번으로 보내주시면 맞춰주시는 모든 분들께 하이리즈 증권방송 무료 이용권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전국에 비 소식이 있다고 하네요. 강한 돌풍도 동반을 한다고 하니까 특별히 건강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